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가져온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십 년간 굳건하던 LA 교통 시스템을 마치 뭐라도 시인 듯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정작 그가 주장하는 해결책이 수백만 달러의 첨단 기술이 아닌 한국의 거리에서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황당한 제안에 LA 교통국 직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찍혀 있길래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걸까요?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땅을 달구던 그날, 클레어 밀러는 산림청 상황실에서 침착하게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25년 경력의 산불 재난 총괄 책임자로서 그녀가 경험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댄, 북쪽 능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무전기 너머로 댄의 숨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 불능입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헬기 지원이 필요해요. 클레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긴급 대응팀은 이미 모두 현장에 투입된 상태였죠. 하지만 산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부하로 다운되었고 주민 대피 안내 시스템마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번엔 안 통하지? 클레어는 중얼거리며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첨단 장비들이 이번 산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클레어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딸 에이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에이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괜찮아. 뉴스 보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 보여.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통제 중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지금 영상 하나 보냈어. 한번 봐봐요. 클레어의 화면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어느 산간 마을이 보였어요. 산불이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지만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산불 직후라고. 클레어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에이미의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응, 바로 어제 있었던 산불이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연구 중인 지역이에요. 클레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상 속 주민들은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댄이 다시 무전을 쳤어요. 클레어, 대피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대피를 거부하고 있어요. 클레어는 영상과 현실 사이의 극명한 차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이토록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미,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클레어는 통화를 끊고 상황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은 산불과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던 건 폭발적인 산불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광경이었죠. 클레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틀 후 클레어는 겨우 진정된 산불 현장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와 미디어 인터뷰 요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피로에 젖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결국 3명의 사망자와 수십 채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했죠.
클레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화상 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에이미였어요. 엄마, 괜찮아? 에이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뒤로 작은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클레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저 그렇지 뭐. 언론은 우리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했어. 3명이 목숨을 잃었어.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실패는 처음이야. 에이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내가 보낸 영상 봤죠? 한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산불이 났는데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클레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여기선 산불을 다르게 다뤄요. 기술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 클레어는 짜증이 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을 리 없잖아. 엄마. 에이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편견이 문제라고요. 나는 지금 실제로 이곳에서 산불 후 복구 실태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산불이 나기 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해요. 클레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에이미, 그런 건 미국에선 통하지 않아.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고 정부 개입에 거부감이 크지. 이건 정부 개입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에요. 에이미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엄마, 산불은 기술만으론 못 막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야 해요. 클레어는 에이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산불 현장을 지휘해봤니? 논문 몇 편 읽었다고 전문가가 된 것 같구나.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에이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클레어는 새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에이미가 미국 대학원 대신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의 격렬한 다툼이었죠. 우린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굳이 먼 나라까지 가려는 거니? 클레어가 물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에이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엔 배울 것들이 훨씬 많아요. 화상 통화로 돌아온 클레어는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야, 거긴 위험해. 당장 돌아와. 여기서 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 에이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 돼요, 엄마.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얼 배우고 있는지 엄마가 직접 와서 보세요. 미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어요. 통화가 끝난 후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고집과 호기심이 충돌하고 있었죠. 마침내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비워줘요. 한국에 갈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클레어는 긴 비행의 피로와 함께 낯선 공기를 마셨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안내방송은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흘러나왔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국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출구 쪽에서 에이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3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죠. 엄마. 에이미가 클레어를 꼭 안았어요. 정말 올 줄 몰랐어요. 클레어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었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더라. 에이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한국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박사님. 저는 정수진입니다. 에이미의 룸메이트이자 연구 파트너예요. 클레어는 형식적으로 정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클레어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그녀는 문득 미국 도시들의 혼잡한 모습을 떠올렸죠. 여기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클레어가 중얼거렸어요. 에이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클레어는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그런 건 아니야. 그저 예상보다 발전된 것 같아서. 정수진이 공손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빠르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기술보다 사람들의 의식이랍니다. 클레어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산불 대응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건가요? 정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산불은 과학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그녀는 25년간 미국에서 최첨단 장비와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에이미는 내일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으로 갈 거예요. 실제로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야. 클레어는 여행 가방을 풀며 대답했어요. 좋아, 궁금하구나. 미국의 산불 현장과 뭐가 다른지. 저녁 식사 중 정수진은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산불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아요. 공동체의 위기로 인식하죠. 그래서 주민들도 소방관만큼 훈련받고 준비해요. 클레어는 쌀밥을 젓가락으로 집어올리며 물었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요? 강제성은 없나요? 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문화예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요. 클레어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는 정부의 개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항상 컸고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침대에 누운 클레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볼 광경이 과연 어떨지, 정말 미국이 배울 점이 있을지, 그리고 에이미가 왜 이토록 이 나라에 매료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일 보면 알겠지. 클레어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아침, 클레어 일행은 강원도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산세는 미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과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클레어는 점점 더 긴장했죠. 이곳이 바로 한 달 전 큰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이었습니다. 저기 보여요. 에이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산불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검게 그을린 나무들과 탄 흔적이 남은 산비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클레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분명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인데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옥 주변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산불 한 달 후의 모습이라고요? 클레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재난 후 복구가 빠른 편이에요.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차에서 내린 일행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이 상세히 적힌 게시판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일정표도 빼곡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철수 씨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수진이 클레어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림청의 클레어 밀러 박사님입니다.
산불 재난 총괄 책임자세요. 김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일행을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산불로 전소된 가옥터에는 이미 새 집을 짓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일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받으셨나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물론 정부 지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는 매년 산불 훈련을 하거든요.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하고 서로 어떻게 도울지 모두 알고 있답니다. 클레어는 의아했어요. 강제로 하는 건가요? 김철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강제가 아닙니다. 여긴 정부도 주민들도 같이 움직여요.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하죠. 그때 정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실제 산불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산불이 번지는 마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 있게 대피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노약자를 돕고 또 다른 이들은 농기계를 이용해 불길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클레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대개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하기 바빴고 소방관들만이 현장에서 싸웠죠. 김철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산불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불과 싸우는 법을 배워왔어요. 마을을 둘러본 후 그들은 산림청 현지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클레어는 한국의 산불 예측 시스템과 주민 참여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산불 감시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직원이 설명했어요.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건 주민들이니까요. 클레어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첨단 기술과 장비에 의존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은 부족했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의 맹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 못하는 방식이야. 클레어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어요. 에이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엄마.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다음 날 클레어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홀로 거닐기로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신선했어요. 산불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새벽 산들바람은 상쾌했죠. 마을 외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멀리서 한 노인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간 클레어는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호스로 나무와 흙에 물을 뿌리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매우 익숙한 솜씨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군요. 반갑습니다. 클레어는 놀랐어요. 영어를 하시네요? 조금요. 예전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거든요. 노인은 호스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만수입니다. 클레어는 노인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오랜 세월 땅을, 산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클레어 밀러예요. 미국 산림청에서 왔습니다.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불 때문에 오셨군요. 우리 마을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클레어는 노인이 하던 일이 궁금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물을 뿌리시나요? 네,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숨은 불씨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뿌리 깊은 곳에서요. 이만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돌아보며 물을 뿌립니다. 클레어는 의아했어요. 마을에서 특별히 시키는 일인가요? 이만수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산림청에서도 하겠지만 제가 이 산길을 더 잘 알거든요. 80해를 이 마을에서 살았으니까요. 클레어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돈도 안 받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만수 씨는 잠시 클레어를 쳐다보더니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아요.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음식도 주죠.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누가 대신해 주나요? 그 순간 클레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내가 하냐고 생각할 텐데 이곳의 노인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클레어가 물었어요. 자원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사는 방식이에요. 이만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큰 산불이 났을 때 우리 마을은 피해가 적었어요. 주민들이 평소에 산을 관리하고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클레어는 노인이 들고 있던 물통을 함께 들어주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만수 씨는 마을의 역사와 산불과의 오랜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선 어린이들도 산불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소방 훈련을 하고 어떻게 신고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산불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이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맡기죠. 소방관, 산림청 직원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시민들은 대피하는 법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만수 씨는 놀란 듯 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산불은 너무 크고 빠르죠. 모든 걸 전문가들에게만 맡기기엔 역부족일 텐데요. 클레어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산불 현장에서 그녀가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훈련된 전문가들이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이만수 씨와 헤어지기 전 클레어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내일도 아침 일찍 나오실 건가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매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만수 씨의 말,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라는 단순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문화와 의식이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제서야 이곳에서 배울 것이 정말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는 열흘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풍경과 이만수 씨의 말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캘리포니아 산림청 사무실로 복귀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긴급 회의 소집 메시지였습니다. 클레어, 드디어 돌아왔군요. 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미 3,000에이커가 불탔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통제가 어렵습니다. 댄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기상 조건도 좋지 않아요. 클레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산불 지도를 보았습니다.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주거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주민 대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피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망이 끊겼고 주민들 중 상당수가 대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책상 위 모니터를 켜고 실시간 상황을 확인했어요.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투입되었지만 불길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주민들, 서로 돕는 모습, 미리 준비된 대피 계획. 이대로 가다간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레어는 결단력 있게 지시했습니다. 긴급 대응팀 전체 회의를 소집하세요. 30분 후에 모이겠습니다. 회의실은 이내 산불 대응팀 인원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클레어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시스템을 몇 가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곳의 산불 예측 시스템, 주민 참여 모델, 그리고 마을 단위의 자율 방제 조직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클레어가 강조했어요. 지금 우리가 도입해야 할 건 사람들의 역할을 엮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자 댄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한국은 작고 단일 민족 국가죠.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대국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도 불과 2주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클레어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산불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두려움과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기술이 아니라 참여의 문화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보세요. 이 그래프는 주민 참여율과 산불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주민 참여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현저히 낮았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많은 논쟁과 토론 끝에 클레어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산불 대응의 지역 주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정부 무능을 집중 보도했어요. 하지만 클레어의 새로운 시도는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소방관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대응을 도왔어요. 주민들 간의 상호 지원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진정된 후 클레어는 회의실에서 결과 보고를 했어요. 이번 산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첨단 장비와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주민 참여와 교육,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댄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클레어는 사무실로 돌아와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옳았어, 에이미. 우리는 너무 기술에만 의존해왔어. 사람들의 힘을 간과했던 거야. 전화 너머로 에이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기뻐요. 그럼 이제 다시 한국에 오실 계획은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이번엔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갈 생각이야. 3개월 후 클레어는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댄과 2명의 산불 대응 전문가들이 동행했어요. 미국 산림청의 공식 방문이었기에 한국 정부에서도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클레어가 말했어요. 이번엔 그녀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가득했죠. 에이미와 정수진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엄마,
이번엔 공식 방문이라 더 바쁜 일정이 될 거예요. 에이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배울 것이 많으니까. 클레어가 답했어요. 첫째 날, 그들은 한국산림청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산림청 관계자들은 그들의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한국산림청의 책임자가 말했어요. 특히 지형, 기후, 식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죠. 그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정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기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어진 브리핑에서 한국산림청은 그들의 독특한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산불 경보, 예측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지도 작성,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리더들과 함께하는 훈련 시스템이 핵심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을 단위의 방제 조직입니다. 산림청 직원이 강조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자체 조직이 있어 산불 감시와 초기 대응, 그리고 주민 대피를 담당하죠. 둘째 날, 일행은 시민 참여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들이 어떻게 산불을 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이네요. 클레어가 감탄했어요. 시연 중에 실제 신고가 들어왔고 불과 3분 만에 가장 가까운 대응팀이 배정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셋째 날, 그들은 강원도의 다른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산불 대비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있었죠. 이런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댄이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대답했어요. 1년에 최소 4번은 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조건에서 훈련하죠. 특히 건조한 가을과 봄에는 더 자주 모입니다. 클레어는 주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대피 경로 숙지,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초기 대응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클레어가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산림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하지만 큰 산불을 몇 번 겪으면서 점차 변화했어요. 넷째 날, 그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재난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클레어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그녀는 무대에 올라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면서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있었죠. 그녀의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중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산불 대응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런 공동 책임 의식이 우리에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클레어와 에이미, 정수진은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에이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열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클레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만수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 정수진이 물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요? 클레어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누가 대신해 주나요? 그 단순한 말이 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은 연결을 도와줄 뿐 믿음이 있어야 작동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우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클레어는 다음 날 일정을 생각하며 말했어요. 내일은 가장 기대되는 날이야. 실제 산불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온은 35도를 넘었고 습도는 낮아 산불 위험 예보가 곳곳에 전달되었어요. 클레어와 그녀의 팀은 산림청 현장 지휘센터에서 이날의 상황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그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이 이른 시각에 많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산불감 시단입니다. 산림청 직원이 설명했어요. 폭염이 계속되면 자발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오늘같이 위험한 날은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죠. 클레어는 감시 단원들이 드론을 띄우고 산악 지역을 순찰하며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두가 정확히 자신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네요. 댄이 경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전 10시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에서 연기가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산림청 상황실은 즉시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상황 대응을 보게 될 겁니다. 정수진이 설명했어요. 클레어와 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2분 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산불 진화 헬리콥터가 이륙했고 근처 마을의 자발적 초기 대응팀이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는 앱을 통해 상황 알림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나요? 클레어가 물었어요. 산림청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기계보다 인간의 판단을 더 신뢰하죠. 몇 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어요. 작은 불씨는 더 큰 산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습니다. 클레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격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소방관이네요. 클레어가 감탄했습니다.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엄마가 왜 여기 와야 했는지 알겠죠?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와 의식의 차이예요. 점심 식사 중 클레어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적 대응 문화, 신뢰 기반 경보 시스템, 공동체 책임 의식.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적었어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봐요. 댄이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작은 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 참여 모델을 도입하는 거죠. 그날 저녁 출국을 앞두고 클레어는 에이미와 함께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방문은 어땠어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어. 너에게 고마워, 에이미.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야. 에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도 기뻐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클레어가 인정했어요. 항상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세상에는 배울 것이 이렇게 많았네. 에이미가 궁금해했습니다. 돌아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가요? 클레어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주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거야. 우리가 산불을 못 막는 게 아니야. 사람을 못 움직인 거야.
그걸 바꿀 거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그녀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꼭 안았어요. 곧 다시 만나자. 다음엔 내가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줄게. 에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비행기 안에서 클레어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산불은 자연의 힘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기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년 후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 주도형 산불 대응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클레어가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점차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지역 공동체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클레어는 그 마을의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 어르신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죠.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그 말이 이만수 씨의 말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응원합시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